또 오셨군요. 오늘도 잠에 들지 못하셨나요?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을 위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누워주세요. 편안히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주세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문득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생각나곤 하죠. 왜 그때는 합리적이지 못했을까? 왜 나는 바보 같았을까? 그런데 과연 사람이 합리적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비합리적인 합리주의자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내 이름은 정원수. 어렸을 때부터 나는 똑똑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이었다 이 말이다.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MIT에서 금속공학과를 전공했고 현재는 금속학자로서의 업적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불과 내 나이 23세 이룬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어 산책을 하기 위해 해변으로 나왔다. 젠장맞을 나한테 이런 일도 다 있군. 이건 정말 비합리적인 일이야. 어찌됐건 나는 지금 해변을 걷고 있다.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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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 나는 한참을 걷다 먼 발치에 나뒹구는 거대한 푸른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지였다. 파도에 떠밀려온 것인지 파도에 씻겨 모래 속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인 인상을 주는 단지였다. 하지만 나는 골동품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끝으로 가볍게 찼다. 단지는 굴러가면서 마개가 벗겨졌다. 안에서는 이상한 복장을 한 남자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저기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유튜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몰카임을 합리적인 소견으로 단번에 알아차려 몸이 건조하게 물었다. 누구세요? 이런 곳에 서가지고는 고맙다고 하시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역시 나는 배려가 있군. 이 유튜버는 이런 새로운 반응이 절실할 거야. 역시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해. 아, 저는 마신입니다. 마신?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유튜브로서 자질이 없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미없는 몰카야. 아이들이나 속을 것 같은 뻔한 속임수. 아니,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도 교육상으로 좋을 게 하나 없다고. 내 찌푸린 미간을 보던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믿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로서는 단지에서 꺼내주신 것에 대한 답례를 하고 싶은데요. 무슨 소원이든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졌다. 이 남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다. 나는 그에게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걸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당히 돌려 말하면 알아듣겠지. 여기 이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라니. 아저씨,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사셔야죠.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속눈썹 치고 뭔가를 말씀해보세요. 금덩어리라도 내놔볼까요? 아저씨, 금이라고요? 참, 아저씨 제가 금속학자인데요. 이곳은 지질학적으로나 지형학적으로나 사금 한 톨도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자신 있으시면 지금 당장 자동차 모양의 금 1톤 여기에 내놔봐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그래, 때로는 이자에겐 따끔한 충고도 필요하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교육이라는 거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사람은 주문을 요란스럽게 읊어대기 시작했고 나는 정말이지 질려버렸다. 아, 짜증난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눈을 떴다. 그런데 내 눈앞에 그것이 나타났다. 이게 뭐야? 자, 어때요? 진짜 금이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원소 분석기를 꺼내어 분석을 했다. 비중 19.3, 녹는 점 1063도, 원자번호 79, 금이 틀림없었다. 아니, 그렇다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말 그대로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났다. 계속적인 비합리적인 일들에 나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저는 맛이 맞습니다. 이제 제 능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비합리적인 짓을 하신 거겠죠. 어차피 뭔가 속임수일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거 어떻게 제 눈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나는 관심 없는 척을 하며 이번에야말로 속임수를 간파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황금빛을 내는 그 자동차를 쳐다보고 있었다. 요란한 주문 소리, 그리고 바람이 일었다. 잠깐 눈을 깜빡인 그 순간 자동차는 사라져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확실히 사라졌잖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현상이야. 믿을 수가 없다고. 자, 앞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부디 마지막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박사다. 저명한 금속학자. 다시 말해 이성과 합리를 숭배하고 과학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탐닉하는 합리주의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시껄렁한 장난에 놀아난 것도 모자라 소원을 빈다고. 정말 이건 비합리의 끝이다. 젠장을. 나는 잠시 동안 고개를 흔들며 생각한 끝에 결국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당신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그 단지에 들어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세요. 마시는 슬픈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해변가를 거닐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다시 불합리한 것 따위는 무엇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내 입가에는 무미건조한 미소가 번졌다. 해변에 굴러다니던 마귀로 막혀있던 오래된 단지는 잠시 파도 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다가 이윽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어떠세요, 손님?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얼마 전에 이분도 저희 가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비합리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내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잠이 안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혹자는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혹자는 선한 거짓말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잃은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어느 한 마을의 아담한 저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민혁 씨는 따분한 표정으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며 때때로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회화집을 읽고는 했습니다. 방 안은 간간히 회화집을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고 이 덕분에 집안의 평온함의 밀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민혁 씨의 신음소리와 함께 고요함은 깨져버렸고 청년은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이 봉투 속에서 약봉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고는 흰 알약을 물과 함께 마셨습니다. 아, 정말 고통스럽구만. 정말 지긋지긋한 병이야. 그건 그렇고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약으로 바꾸고 나서는 정말 잘 듣는단 말이야. 안심한 표정으로 민혁 씨는 새로 처방받은 약봉투의 소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젠장, 앞으로 한 번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네. 나중에 병원에 가서 또 처방받아야겠구만. 청년은 다시 안락의자에 앉아 회화집을 읽었습니다. 한참 책을 읽던 민혁 씨는 어느새 지루해진 듯 침대에 누워 세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에 불편함 없이 이렇게 혼자 편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일이 축복받은 것은 맞지만 따분하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락 음악을 들으며 SNS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켜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듯해 보이는 셀럽들의 모습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여배우나 스타와의 화려한 로맨스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단 한 번만이라도 살아볼 수 있다면 악마와 계약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상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날은 어느덧 저물어갔고 민혁 씨의 방구석 일탈 타임은 노크소리와 함께 중단되었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물음에 문 밖에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플라워 가든입니다. 꽃 주문하셨죠? 아, 맞다. 오늘이 꽃을 가는 날이구나. 네네, 들어오세요. 그는 음악 재생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꽃이라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향기가 실내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놓아두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자는 옆에 있는 선반위에 꽃을 넣고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하고는 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혹시 안 바쁘시면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여자는 미신척탄한 듯이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동안 자주 뵙게 되면서 어느샌가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혹시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진심이에요. 그전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청년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따분함을 이 여자를 놀리는 것으로 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아닌 탓인지 말은 청산유수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맞아요. 너무 갑작스럽죠. 특히나 사랑 고백은 늘 갑작스러워요.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깊이 생각한 끝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연기에 취했고 더욱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약종이를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당신에게 거절당하면 이 약 바로 먹을 겁니다. 당신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는 약 하나를 꺼내 옆에 있던 금붕어 어항 안에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금붕어는 순간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한 시선을 청년에게로 돌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민혁 씨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그녀에게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연기에 만족해하며 침묵을 지킨 여자를 바라보다 이번에는 슬픈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청년은 컵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작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오고스러운 그의 연기가 발작을 더 빨리 찾아오게 한 것이 아닌가. 그는 혼자 생각하며 서둘러 물을 떠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약을 먹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그는 조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컵을 손에 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온 청년을 여자는 역시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대체 뭐야 저 여자? 둔한 건지 차가운 건지 재미없는 여자네.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약을 입에 넣고 단숨에 물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발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를 살짝 안아 올리고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기쁨에 찬 목소리를 울리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먹었네요. 나를 이렇게나 생각해주는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나도 당신이 좋아졌어요.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방금 전에 제가 약을 타이레놀로 바꿔놨거든요. 때때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만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한 거짓말이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때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손님? 손님 주무시나요? 네, 만족스럽게 숙면을 취하고 계시는군요. 저희 가족은 잠을 갑니다. 저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오시면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언제라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 제이키의 수면가게